자, 엑스파일 얘기로 하겠습니다. 아, 엑스파일 아세요? 그 영화? 응? 데이비드 두코븐이 나오던 그게 미국 드라마예요, 미드.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거 매주 보고 잤는데 그 엑스파일이 다시 등장하는군요. 뭘 더? 뭐 하고 계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뭘 더? 나 진짜. 윤석열 씨, 지금 떨고 계시나요? 그럼 가발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 느낌이 뭐냐면은 제가 오전에 엑스파일이라고 불렸던 여러 가지 버전 중에 일단 목차만 받아봤고 오후에 그 다음 편을 또 받아봤거든요. 굳이 말하면 이런 거야. 뭐예요? 이제 오전에 받은 걸 이제 프린트한 건데 이게. 어머, 엑스파일이다. 그러니까 이거 공개하면 감옥 간다고 장성철 님이 하셨는데 푸나님 감옥 가겠다. 푸나님 떨고 계신가요? 그리고 나머지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한 5분 전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다 받았어요? 또 받아봤는데 재밌어요? 다 읽어보지 못했군요. 눈으로만 방송을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내용에 이제 버전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다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지만 이것을 여권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권이라는 게 청와대냐, 민주당이냐, 뭐 국정원이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 보통의 여권 성향의 누군가가 만들었을 수는 있는데 민주당이나 청와대 같은 조직적으로 만들었을 파일은 아니에요. 어떤 걸 봐도 그래요. 이 첫 번째. 그러면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수 그럼 있겠지만. 질이 좀 떨어진다 이 소린가요? 형식이? 그러니까 지금 장성철 이야기는 거기 뭐 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뭐 정보기관이 어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마저도 검증이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그거 공개된 것도 있어요. 그 왜 100억인가 벌었다는 거 그거는 캡처가 나왔어요. 통장 캡처가. 그것마저도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위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엑스파일이면 지금 누가 그걸 밖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일부러 유출시킨 거예요. 근데 그 유출시킨 당사자가 이슈화시킨 당사자가 국민의힘 사람이야. 장성철님. 그러니까 이 구조를 먼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지. 처음에 더 먼저는 신지호 전 의원이 그 기고한 글 안에 야당 의원 사무실에 가니 그 엑스파일이 있었다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송영길 대표가 취임한 게 5월 9일 이후잖아요. 그런데 이 엑스파일 일은 4월 달에 작성됐다고 장성철 씨가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타임머신 타고 4월로 가서 또 만들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을 끌어들이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만들면 혹시 만든다면 좀 더 촘촘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그러니까 좀 열악한 데다가 그런 식으로 공작하는 파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버전을 봐도. 보고 싶다. 근데 궁금하지도 않아. 우리 아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열린 공감 TV에 다 나온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다 더. 나온 건 아니고 아하. 아까 그랬잖아. 목차 효과라고 있다고. 그 목차. 그러니까 목차만 쭉 봐도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렇더라고요. 무슨 검사 시절에 이러저러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오후에 받은 그 엑스파일에는 그 엑스파일을 최초로 만든 게 2017년으로 나와요. 2017년? 그러면 야당이겠네요. 그러니까 2017년 나왔는데 최종 수정한 게 최근으로 나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발은 아니에요. 아하. 아닌데 어떤 용도로 써먹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뭐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엑스파일이 오히려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왜 어떤 의혹이 있어도 그 의혹을 까맣게 칠해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정권이 탄압한다. 오늘 윤석열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사찰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의 것들이 다 철벽으로 막아버리면 큰 의미가 없는 건데 문제는 제가 느끼는 느낌은 여권이 만든 것처럼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을 쳐내는 용도로 써먹는 게 훨씬 더 강한 의심이 드는 그런 파일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대응은 너무 뻔했어요. 네. 상투적이었어요. 네. 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네. 이건 정권의 탄압이다. 그러면 그걸 정권에서 만든 엑스파일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야당 그럼 정권에서 만든 엑스파일이 왜 야당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을 오래 한 장성철 씨가 왜 폭로합니까? 그건 너무 인과관계가 멀어요. 그래서 심지어 언론도 그렇게 얘기 못 하더라고. 네, 그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송영길 대표를 막 끌어들이고 이러는데 그거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런 언론 환경에서 그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돼요. 그렇죠. 음. 그리고 뭐 비단 주머니 타령하더니 갑자기 네. 뭐 우리 당에서 나설 일 아니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면서 그게 주머니였나? 근데 이제 장성철 이야기가 이거지. 틀린 말은 아니죠.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구나라는 게 거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윤 전 총장이 출마하면 현 집권 세력이 장난질을 치기 너무 좋은 먹잇감이 될 것 같다.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 그 두 번째 문장만 빼면 뭐. 요 느낌은 그거잖아요. 윤석열은 후보가 되면 안 된다의 느낌이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인터뷰를 무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데뷔를 잘하라는 뜻이다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근데 데뷔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해놓고 뭘. 방어하기 어렵다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말 바꾸는 건 혹시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후자를 이야기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덤태기는 여당한테 씌우대. 뭐 사찰한 것 같은 느낌으로 여당한테 씌우대. 실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저쪽 내부의 누군가. 윤석열 반대쪽에 있는 누군가의 작업처럼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일단. 아니 그리고 공교롭게 몇 가지가 동시에 벌어졌잖아요. 첫째는 대변인이 갑자기 물러났어요. 이동훈 대변인이. 근데 그분이 뭐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혹시 엑스파일을 보지 않았을까 봤겠죠? 추측컨대. 뿐만 아니라 그 사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막 제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감사원장이 현직 감사원장이 야권 대권 후보로 가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확 떴고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 여론조사에 넣었는데 거의 처음이죠. 지금은 5%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최재형 띄우기를 하면서 이런 공작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뭐 윤석열 의혹이 뭐 20개 담겼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엑스파일 버전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보다는 이건 리스트업 효과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받았던 것에는 리스트업에 대충 세워보니까 윤석열의 의혹이 거의 한 7, 80까지 나옵니다. 윤석열만 아니면 아내 장모 합쳐서. 지금 아내는 한 12가지 정도 되고 최은수는 한 16가지 정도, 그러니까 20가지 정도 되고. 푸나님 얄밉지 않아요? 혼자 자료 가지고 우리는 모르니까 드렸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입 딱 벌리고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보내드렸잖아요. 왜 이러세요? 근데 저는 못 봤잖아요. 바쁘셨구나. 네. 요거는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문서로 봐야 재밌어요. 파일로 보내드린 거 못 보셨구나. 그리고 저는 이럴 때 제가 이제 약간 꼰대 같이 되는데 이렇게 종이로 꼼꼼하게 봐야 돼. 이건 그냥 가지세요. 아니 사실 별거 없어. 근데 지금 오후에 들어온 거 프린트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 양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던데.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내용 유출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말 안 할게요. 아무튼 리스트가 엄청 많아요. 근데 처음 들어본 건 굉장히 많죠. 어머, 근데 부인도 되게 화려하다. 장모님도 화려하시네요. 모르는 거 대단하시죠, 있어요. 뭐. 네, 제가 모르는 거 있어요. 어머. 리액션 죽인다. 아주. 와 이거 진짜 광고 같아 지금. 이거 얼마예요 이게? 와 이거 충동 구매가겠네. 어머, 어떻게. 저 진짜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본 얘기 되게 많죠. 네. 그리고 제가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놀랍네. 책사 이름이. 와. 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포장지일 뿐이고요. 원본을 한번 나중에 한번 제가 다 읽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어머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엑스파일이 왜 터졌느냐는 중요하다. 어머,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와. 윤석열 측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의혹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 남기는 건 윤석열한테 도움될 게 없고 저는 제가 대충 훑어본 바에 의하면 국민의힘 내부의 공작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후에 받은 파일에는 그게 만든 게 2017년이었다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저 리스트만 봐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구나.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는 장성철 님의 이 말이 공감이 가는데요. 깜짝 놀랄 이름도 들어있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그 와, 놀랍죠. 최재형 띄우기가 또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은 대선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본인들이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선 주자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윤석열이 사라지고 나면 아까 제가 호명한 사람들이 대타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정말 새로운 인물, 예를 들면 오세훈이나 최재형이 대타가 될 수는 있어도 그들은 좀 힘들다고 일단 보고요. 유승민 할 수 있죠. 어. 그래서 여기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예. 푸나님이 오후에 받았다는 2017년에 만들어지고 최근에 보완됐다는 수정됐다는 예. 그 엑스파일 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실 때 보내드릴게요. 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막 근데 너무 그 저 목차만으로도 그러니까요. 의외죠. 의외의 인물들이 많네요. 자, 일단 알겠고요. 뭐를 아시는데? 지금 보내드렸어요. 지금 저한테요? 보내드렸으니까 그냥 한번 일단 보시고요. 네. 의원님한테만 보내드렸어요. 황희도 저기 오염시키면 안 돼요. 어른들의 궁금하네, 이야기를 이거 진짜. 오염시키면 백신 못 맞아서 그런 거예요? 황희도 어른 아니구나. 백신을 안 맞았잖아. 요즘은 백신 맞아야 어른데요. 그러네. 근데 이제 이거는 윤석열이 지금 원래 엑스파일이 처음에 있다고 할 때 대응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윤석열이 법적 이것은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띄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투적이라고 어. 뻔한 대응이잖아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왜 바뀌었느냐 하루 사이에 대응 방식이 무대응하겠다였다가 딱 하루 만에 윤석열이 이거 불법 사찰이다. 뭐 물론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 집권 여당이 했다면 불법 사찰이다 모르고 가고 있고 그 진원지로 청와대를 지목했어요. 오늘. 푸하하하. 그 청와대 쪽에서는 뭐 할 말 없다. 대응할 가치 없다라고 느끼는 건데.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은데요. 언론이 윤석열 실드 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런 엑스파일이 나왔을 때 이게 보통은 이런 거잖아요. 여권 쪽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특정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리고 그게 여권에서 나왔다는 게 기정사실화돼요. 그러면서 윤석열 측이 얘기하기 전에 언론에서 이게 정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게 보통 공식이잖아요. 근데 네. 이번엔 그 공식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최초로 엑스파일을 그 페북을 통해서 공개한 게 장성철 국민의힘 쪽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도 묘한 입장이긴 한데 이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뤄요. 이것도 그렇고 전원 정치도 그렇고 이 상황이 윤석열 측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잘 말을 생각해 해야. 보면 이게 네. 되게 어리숙한 게 여권이 윤석열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지금 그걸 꺼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입당하느냐 마느냐 이 시점에 그쪽 내부에서 이거를 깠어요. 네. 그러면 의심은 그쪽을 먼저 해보는 게 맞지. 이거를 뭐 여권의 공작으로 몰고 가는 건 너무 상투적인 거죠. 이게 상투적이고 진부할 뿐만 아니라 통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 혹은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여권이 만약에 쓴다면 본선이 시작될 때 쓰겠죠. 예, 그래서 지금 써봤자 뭐 대응할 시간이나 주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역시 윤석열 총장 측의 대응이 진짜 구태의연하고 이럴 때 제가 생각나는 게 공작해본 사람들이 공작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민주당은 정말 공작 안 한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을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그 장성철이 뭐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이거를 줄까 말까 했는데 김재원이 윤석열 엑스파일 달라고 했는데 장성철이 거절했다고 하고 장성철은 준다 했는데 거절했다고 하고 달랬다가 어. 준다고 막상 하니까 아유 이렇게 몸을 뺐다 이런 얘기였죠.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금 최고위원들이 지금 뭐 되게 달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들 사이에는 이미 나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성철이 알고 있는 그 엑스파일인가 뭔가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없겠어요? 아니 야당 의원실에 가니까 보고 있더라. 네. 이게 신지호 전 의원이 글에다 쓴 거라면서요. 네. 그리고 우리 푸나님이 그러면 이준석 대표보다 정보망이 더 나한테까지 올 정도면 이미 쫙 뿌려. 제 말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이제 뭐 여권의 정치 공작이다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어설프다. 측의 물타기 같고 네. 이 공작 자체를 아까도 나는 아까 말한 이제 오후에 받았다는 파일에 작성 일자가 2017년도 돼 있으면 그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올라가고 그 시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거는 야당 쪽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아니면 검찰 내에 윤석열 반대파 혹은 대권 후보 중에 윤석열이 야당 후보가 되면 안 될 뿐. 근데 저 문서에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한테 드린 저 짤막한 문서에는 여권에서 쓰는 용어를 다시 일부러 보자. 노출시켜 놓은 게 있어요. 다시 주자. 그러니까 일부러 노출시켜 놓은 여권에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이게 웃겨. 문서라고 보기에는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우리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이걸 일부러 노출시키잖아요. 네 글자. 근데 일부러 노출시킨다는 건 뭐냐면 이쪽이 보통 같으면 이런 문서에는 그냥 제대로 된 제목을 적을 거거든요. 그쵸, 우리는. 근데 이런 식으로 노출시켜가지고 마치 여권에서 공작한 것처럼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참.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건 웃긴 것 같고 어쨌건 저는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윤석열이 이제 정치 공작이든 뭐 검증이든 간에 드디어 일반 대중에게 까이는 순간인데 리스트만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걸 리스트를 누군가가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나 대선 출마 못해요. 왜냐하면 대응하기가 버거울 것 같거든. 네. 이게 부인 처 본인까지 다 합치면 수백 가지가 나와 있다니까요. 제목만 갖고도. 그러니까 이 현실 정치의 그 이재명 지사님이 또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신 걸 봤는데,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심지어 행정적인 어떤 성과까지도 탁월하게 내신 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윤석열이 어떻게 보일까 지금 되게 그 손바닥 위에서 딱 노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실제로 그 현실 정치의 그 무서움, 그러니까 기존에는 본인의 얘기를 그대로 막 와서 심지어 이렇게 막 아부까지도 얼마나 기자들이 했을까. 근데 그렇게 그대로 받아 써주고 했던 그런 그 환경에서 갑자기 현실 정치 나오니까 벙찔 것 같아요. 이런 걸 과연 상상했을까? 수십 년간 그냥 왕처럼 살았을 텐데. 그거 보면서 인생은 실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실전이다. 정치인 실전이다. 멋진 말이었어요. 아니 근데 윤석열이 조국 장관처럼 살지 않았다면 깔려고 생각하면 까일까 한두 가지겠어요. 왜냐하면 표적 수사하는 그 특수부 검사들이라는 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떤 비리도 저지르지 않고 특수부 검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로 살아남았다는 것은 적당한 타협도 하고 적당한 뭔가를 쥐어가면서 예를 들면 후배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적당히 받고. 그러니까 윤석열 그 엑스파일 내용 중에도 그런 것도 있어. 자기 그 특수활동비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그 리스트도 있어요. 리스트가 있어요. 마음대로 썼다는 건 이미 언급이 된 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특수부 검사로 뭐 20, 30년 가까이 활동했던 사람들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역사에 검찰총장 하던 자가 대선으로 직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검찰총장 하던 자가 대선에 나간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왜 안 나가는지 아시겠어요? 못 나가는 거였어요. 못 나가는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대선에 나가면 앞으로 검찰 자체가 계속 욕먹는 구조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더한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네. 있죠. 정권의 비호 아래. 특히 그 기자들한테도 전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막 조국 전 장관님한테 그렇게 들쑤셔대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검찰이 좀 의사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때 그 윤석열 씨를 비판했던 목소리들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때문에 그 윤석열을 응원하던 검찰 그 내부의 검사들까지도 그 윤석열 때문에 본인들이 정치 검찰 얘기 듣고 있다, 이런 오명을 듣고 있다, 막 그러면서 내부에서 비판했던 거 지금 들여다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취재를 안 하는지. 그런 목소리는 또 언론에 안 나와. 그러니까요. 실제로 없겠냐고. 엄청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대한민국 검사로서 정말 그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하는 검사들은 없겠냐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공판부나 형사부에 있어. 예. 선택받은 특수부 애들만 정치검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돼 있어. 정상은 아니겠죠. 네. 이제 실전이 시작된 거다. 지금 윤석열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 공작이라고 말하는 게 윤석열 정치인 다 됐네. 벌써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그리고 구태 정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뭐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게 맞아요. 본인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그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